$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오늘 키움증권 안석권 팀장 함께합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때는 또 먼지털이 이렇게 어머니가 먼지 털시다가 총채로 또 뒤집어서 올라와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전 손바닥. 그렇습니다. ETF를 활용한 변동성 투자 전략이 오늘 주제예요. 네.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은 네, 네. 있는데 어떤 투자로 할 수 있을지 ETF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지난주 보면 이제 전운하고 긴축 이 두 개 단어로 그 정리가 될 텐데 이 전운과 긴축 공포가 점점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도 하루에 2% 가까이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가끔은 살짝 이제 반등하는 모습도 있어서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오히려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난주까지 보면 긴축하고 또 전쟁 발발 우려 2주째 하락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불쏘시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지지율도 낮고 또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미국 내에서 또 네. 올해 중간선 선거도 또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마크론 대통령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있을 선거 관련돼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서 지금 미국을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드 연은 총재는 또 3월에 50bp 올리는 게 좋겠어라고 지난주에만 벌써 2번 얘기하고 그렇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만 다우존스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빠졌죠. 1.9% 빠졌고요. 나스닥이 1.8%, S&P 500도 1.6% 빠졌는데 2주째 이런 모습 진행되고 있고 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다우, 나스닥, S&P 500 거의 7, 8%,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ETF를 통해서 좀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걸 제가 연초부터 언제 소개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연초에 많이 빠지니까 네. 연초에 소개를 한번 할까 하다가 그래 조금 반등하는 모습 나올 테니까 좀 보자. 실적 시즌이라서 그렇죠. 보고 있다가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변동성이 더 커지길래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변동성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을 해치하는 방법. 근데 이제 관련된 ETF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변동성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스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빅스 지수라고 하면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네. 흔히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갑자기 막 급등하고 분위기가 그렇죠. 또 괜찮아지면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방향성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 되겠습니다. 인버스 느낌이네요. 그렇죠. 인버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단기로 해야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단기로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그렇죠. 단기로 봐야 됩니다. 이거 뒤에 그 수익률로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ETF로는 VXX가 있습니다. 여기 3개 ETF 소개했는데 사실 VIXY하고 SVOL은 운용자산이 좀 크지 않고 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VXX는 ETN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운용자산도 크고 그 거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 하면은 VXX라는 ETN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23 정도 되고요. 금요일에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주가가 거의 2%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주간 기준으로 이 아이는 지난주 금요일만 2%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수수료는 비쌉니다. 거의 0.89%니까 상당히 많은 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이랑 뭐 국가 비중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바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VXX가 지금 이제 파란색 수익률인데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61%예요. 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만 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케이스네요. 주가가 엄청 좋았잖아요.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빅스 지수는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 빅스를 추종하는 VXX 역시 주가 수준은 떨어진다. 지금 연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가 12% 정도 수익률을 냈는데 네. VXX는 61% 마이너스 났으니까 사실 길게 보면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저 하늘색이 빅스 지수고 그거 네. 추정하는 ETF VXX 파란색. 오히려 파란색. 그러니까 빅스 지수는 하루하루 이제 움직이면서 네. 찍으니까 끝나는데 VXX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 최근 2022년 누적으로만 살펴보면 VXX는 26.55%의 수익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파이가 마이너스 8%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지금처럼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라면 VXX와 같은 변동성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살펴볼 만하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참고 삼아 좀 말씀을 그쵸. 드리려고 오늘 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너무 있다.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감안하시고 아니면 또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사고 싶잖아요. 이게 계좌에 돈이 있으면 사고 음. 싶습니다. 그럼 개인분들이 네. 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인버스로 보통 갑니까? 아니면 빅스로 갑니까? 이렇게? 지금 보통 인버스 3배 가시죠. 인버스뿐만 아니라 키움전사 분도 이제 주간 단위로 매매한 걸 보면 취합하잖아요.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많아요. 아 많이 하락했다라는 인식이 네. 좀 있군요. 아, 그냥 정방향으로? 네. 그래서 어. 그분들 계좌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 많이 손실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정방향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바닥에 대한 그럼 인식이 바닥에 좀 대한 있나 인식이 봐요. 크고. 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고 아니면 정말 단기 데이 트레이딩도 아니고 거의 시간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매도 현황도 보면 똑같이 많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아주 초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이. 야, 이건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간 주간 기준으로 보면 VXX 관련돼서 매매하셨던 분들이 좀 있고요. VIXI를 매매하신 고객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누적 주가 추이를 봐도 사실 저는 그다지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정말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력적이진 봐야 않아요. 되는 그런 근데 ETF고 단기로 정말 뭔가 음. 성과를 내고 싶다, 아니면 네.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한 번쯤은 살펴보실 만한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 먼저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네. 하나는 변동성 지수를 따라가는 거, 또 하나는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최소화할까? 최소화하는 방법.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네, 안정감 그렇죠. 있게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을 아예 해지해버리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변동성 지수를 추정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ETF를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소화하려면은 뭐 엄청 많이 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 금액 비율을 이렇게 막 조절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P 500 종목을 딱 넣고 이거에 종목별로 움직임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의 움직임을 우리 흔히 표준 편자와 분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하겠죠. 그 500 종목을 가지고 뭐 애플은 0.5%, 뭐 알파벳은 0.2% 이렇게 비율을 넣어가지고 가장 분산이 작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실제로 이 해당하는 상품은 변동성이 크지 않게 움직이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복잡한 로직을 따르고 있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USMV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iShares MSCI USA 민 볼 팩터 ETF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에 따라 투자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뭐 되게 복잡한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한 73달러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한 27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0.15%. 배당도 또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4% 정도 배당이 나오고 미국에 한 98%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USMV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에도 IT 19%, 헬스케어 17%, 필수 소비재 1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1%, 금융 10% 정도 돼서 한 172개 종목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운영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고 또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건데 실제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USMB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핑크색이 이제 스파이거든요. 비슷하네요. 스파이가 최근 12.1% 비슷하네요.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9% 정도 올랐고요. 최근 올해 들어와서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거의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USMV가 현재 한 9.3%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파이는 8.1%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 만약에 주가 하락 유세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수익률 격차가 다시 반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는 분, 또 이런 와중에서 현재와 같은 와중에서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USMV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단기는 아니죠? USMV는 요거는 좀 길게 보시고 좀 길게, 가야겠죠. 오히려 더 길게. 그렇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성악개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던 그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참지를 못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좌에 돈이 생기면 뭘 사야 돼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하셨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멘붕이 오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사장님이나 앵커님도 말씀 계속 해주시지만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좌는 보지 마시고 뉴스나 계속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만 좀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또 이때 환율까지 생각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부담스럽죠. 환율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달러가 어디 안 가니까요. 내 그렇죠. 계좌에는 달러는 변화가 없죠. 원으로 환산하니까 지금 자꾸 요즘엔 좀 계산하게 이익이죠. 되죠. 아무래도 1,200원 달러 올라가면 이익이긴 하지만 환율까지 생각하시는 것도 좀 지금은 일단 생각을 좀 접어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변동성을 해지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할 때 보면 그 월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전통적인 투자 방법 중에 주식하고 채권을 같이 들고 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관련된 ETF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상대적으로 채권 한 60%, 주식이 한 40% 들고 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운영하는 변동성 해지 ETF가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적극적이라 함은 단기로 네, 보고. 단기로. 네, 그래서 PTLC라는 ETF가 있는데 페이서 파일럿 US 라지캡 ETF인데요. 이게 3개월 만기에 미 국채하고요. S&P 500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국채하고 주식을 같이 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주식만 들고 있기도 하고 국채만 들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현재 주가가 한 38달러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1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좀 높은데 0.6% 되고 배당 수익률 0.77%,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거의 99%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두 가지 ETF 더 말씀드리면 PTBD라는 ETF인데 요거는 미국의 그 하이힐드 본드, 그 고위험 고수익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히려 회사채에 투자하니까
주가 변동성보다는 채권의 이자율하고 이 회전율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래. 지금은 요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는 최근에는 잠비아? PTBD. 요게 가장. 잠비아라는 나라에 투자하네요. 잠비아. 저기 뭐 네, 잠비아. 잠비아.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종목의 국가가 잠비아로 되어 있는. 잠비아. 어디죠? 아프리카.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 네. 네. 그리고 PTNQ라는 종목은 3개월 만기 미 국채하고 나스닥 100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여긴 또 재미있게 중국이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PTLC는 IT 26%, 금융 14%, 헬스케어 13% 정도 비중 가지고 있는데 현재 505개의 S&P 500 종목을 다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들고 있고 현재는 국채는 안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주식만 들고 있다. 그리고 PTBD는 지금 섹터나 보유 종목이 없는데 이 보유 종목 표기되어 있는 건 다 회사채입니다. 709개의 미국 하이힐드 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PTNQ 같은 경우에는 101개 종목, 나스닥 100 종목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중에 이제 그래프를 제가 다 넣어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PTLC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핑크색이 이제 S&P 스파이고요. 스파이. PTLC하고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똑같네요.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 S&P 500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갔을 거고요. 현재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일부 회사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폭 위에 있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파란색이 네. S&P 500 그 스파이 대비해서 조금 위로 네.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주식밖에 안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완전 동일하게 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누적을 보면 지금 PTLC가 조금 높게 나타나죠. 7.9%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 8.88%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해지하는 ETF도 단기적으로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ETF 중에 하나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그 변동성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세 가지 ETF를 활용한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사실 평소에는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이고요.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좀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상품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익숙해지신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 싶을 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팀장의 생각에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지에 주식 더하기 채권도 있고 네. 주식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해지 빅스 같은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투자. 그다음에 주식 더하기 인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게 그래도 조금 개인들이 할 만한가요? 뭐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아니면 주식 더하기 배당, 전 주식 예. 더하기 현금. 주식 더하기 현금? 네. 주식 팔아서 좀 현금을 확보한다? 아니 뭐 주식 가지고 있고 일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네, 이 네. 현금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네, 뭐 이제 잘 될 확률도 있지만 이 불행의 시작, 변동성이 클 네. 때는 이런 상황. 저는 사실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ETF, MSLV 이런 ETF를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오히려? 예, 왜냐하면 빅스 지수를 추정하는 것도 사실 정말 살 떨리는 거거든요. 하루에 막 2%, 3%씩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빅스 지수 따라하는 것 자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거고요.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투자에는 가장 안정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사실 가장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디렉시온이라는 미국의 레버리지 인버스 전문 자산운용사에서 이 8가지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출시하겠다. 그래서 SEC에 보고를 했어요. 인버스요? 레버리지와 인버스인데 레버리지 2배짜리 그리고 인버스 1배짜리, 인버스 2배짜리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이요? 네. 테슬라 인버스 레버리지 나왔다면서요? 2배, 테슬라 인버스 3배, 테슬라 인버스 2배에다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빅7 있잖아요. 빅세븐. 네, 그 중에서 넷플릭스까지 포함한 7개 종목에 대해서 2배짜리 레버리지, 2배짜리 인버스, 1배짜리 인버스 이 상품들 출시하겠다고 디렉시온이 SEC에
상품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인버스 하는 거는 테슬라가 여기가 고점이라서 더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레버리지 나오면 레버리지는 엄청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테슬라 사실 레버리지. 그게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네. 한데 이 ETF를 벌써 이미 많은 사학개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이 레버리지 뉴스가 하시려고 나오자마자 그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야 이런 상품이 나온대. 종목의 난리가 레버리지라. 났어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테슬라 말고는 또 뭐 있나요? 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애플,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또 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엔비디아까지. 네. 오. 좋아하시는 이게 거예요? 이 얘기 듣자마자 또 혹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뭐가 다르죠? 빵주의 레버리지를 기존에는 있잖아요.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빵주 한 그냥 종목. 모아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냥 그 예를 들면 테슬라. 애정하는 테슬라의 종목? 변동성은 하루에 3% 4%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의 움직임이 크죠. 그러니까 이걸 모아놓은 빵 종목을 모아놓으면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 같이 들고 있으면 둘이 수렴해서 평균적으로 움직일 텐데 테슬라에만 투자를 한다,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한다 하면 그야말로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걸 지금 즐기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나오는 건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SEC에서 이제 심사를 할 텐데 네.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일반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래.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이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네. 주식을 갖고 하는 거니까 조만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출시되면 알려주세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언급은 해야죠. 언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ETF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매수하셔라라는 입장보다는 이런 변동성에 관련된 투자도 위험은 분명히 예, 있다라는 있다.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성꽃 팀장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